당신은 처음 만난 사람의 얼굴만 보고 그 사람의 인생이 잘 풀릴지 아닐지를 알아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대부분은 그런 건 불가능하다고 말하겠죠. 하지만 삼성 창업주 이병철 회장은 달랐습니다. 그는 짧은 시간 안에 상대의 눈빛과 태도만으로 그 사람의 가능성과 진심을 읽어냈다고 전해집니다. 흥미로운 것은 그가 평생의 동반자로 선택한 박두월 여사 역시 그 시절의 기준으로는 조건이 좋은 사람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주변의 반대 속에서도 이병철은 단 한 번의 만남에서 그녀의 눈빛 속에서 함께 고난을 견딜 수 있는 사람임을 직감했다고 합니다. 그 후 두 사람은 대구의 작은 상점 삼성상회에서 초기의 극심한 생활고를 함께 이겨냈습니다. 하루 한 끼를 나누고 한 그릇의 밥을 함께 먹던 시절이 있었죠. 그러나 바로 그 시절의 절박함이 오늘날 삼성의 정신 그리고 대한민국 산업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병철 회장이 직접 강조했던 복을 부르는 사람의 표정과 마음의 비밀을 그의 실제 일화와 함께 풀어보려 합니다. 그가 사람을 보는 기준, 그리고 우리가 그 지혜를 일상에 적용하는 방법까지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당신도 진짜 사람을 알아보는 눈을 갖게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 호암 이병철의 삶에서 배운 통찰을 함께 들어보시죠. 이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세요. 인생을 바꾸는 만남은 단 몇 초면 충분하다. 이 문장은 삼성 창업주 이병철 회장의 삶을 정확히 설명해 줍니다. 지금으로부터 90여 년 전 대구의 어느 봄날 젊은 상인 이병철은 집안 어른의 권유로 한 여성을 잠깐 스쳐보는 맞선 자리에 나가게 됩니다. 요즘처럼 마주 앉아 대화하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말 한마디 섞지 않고 서로의 앞을 천천히 지나치며 느낌만으로 상대를 보는 독특한 형식이었지요. 그 짧은 순간 그는 박두월 여사를 봅니다. 평범한 한복 차림, 단정한 머리, 눈빛은 조용하지만 깊었습니다. 그녀는 주위를 의식하지 않고 고개를 살짝 숙이며 조용히 걸어나갔습니다. 그 모습을 본 순간 이병철의 마음속에 단 하나의 생각이 스쳤습니다. 저 사람이라면 나와 함께 고생할 수 있겠다. 단 몇 초, 단 한 번의 스침이었습니다. 그녀가 지나가고 나서도 그 눈빛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화려함은 없었지만 그 안에는 강한 진심과 단단한 삶의 기운이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말렸습니다. 그 여자는 평범해. 너처럼 꿈이 큰 사람에게는 어울리지 않아. 하지만 이병철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외모나 조건이 아닌 그녀의 태도와 눈빛에서 함께 걸을 수 있는 사람을 본 것입니다. 이병철 회장은 훗날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나는 사람의 눈을 본다. 눈은 그 사람의 마음이 숨을 쉬는 곳이다. 그 한 번의 짧은 맞선, 단 몇 초의 시선이 평생의 인연이 되었고 훗날 삼성의 씨앗이 된 삼성상회 상싱상회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생각해보면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스치는 그 한 번의 눈빛, 한 번의 만남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는 시작이 될 수도 있다는 것. 그 짧은 만남 뒤에 찾아온 건 모든 사람의 반대와 그리고 두 사람의 흔들림 없는 믿음이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주변의 거센 반대 속에서도 결혼을 선택한 박두월 여사의 용기 있는 결단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모든 반대를 넘어선 결혼의 결단. 이 표현만큼 젊은 시절 이병철과 박두월 여사의 이야기를 잘 설명하는 말은 없을 것입니다. 짧은 맞선 이후 두 사람의 결혼 이야기는 곧바로 온 가족의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박두월 여사의 아버지는 단호했습니다. 사업을 한다는 건 불안하다. 장사꾼은 내 딸의 신랑감이 될 수 없다. 그 시절 상인은 안정적인 직업으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젊은 이병철은 가세가 한때 기울었던 집안의 막내 아들이었죠. 아무리 성실하고 머리가 비상하다 해도
눈앞의 현실은 무일푼의 청년이었습니다. 하지만 두을 여사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이병철의 외모나 조건보다 그의 말투 그리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보았습니다. 조용하지만 확실한 확신이 그녀의 마음속에 자리했습니다. 그 사람은 자신을 속이지 않을 거예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가족의 반대를 무릅썼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소박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화려한 예복도 풍성한 잔치도 없었습니다. 친구 몇 명 그리고 가까운 친척들만 모인 작은 마당의 결혼식이었죠. 결혼 첫날 밤 이병철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인생은 지금부터 진짜 시작이야. 하지만 앞으로 쉬운 날은 없을 거야. 그 말에 두을 여사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괜찮아요. 함께라면 어떤 길도 갈 수 있어요. 그녀는 정말 그렇게 살았습니다. 남편이 사업으로 집을 비우면 직접 계산서를 정리하고 물품을 나르며 직원들 밥을 챙겼습니다. 당시 그녀의 손에는 늘 장부와 연필이 들려 있었고 낡은 한복 주머니에는 언제나 동전 몇 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가난은 부끄럽지 않아요. 진심 없이 사는 게 부끄러운 거죠. 이 말은 훗날 삼성의 신용과 성실 정신으로 이어집니다. 그때의 박두을 여사, 그녀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평범한 여인이었지만 이병철의 눈에는 누구보다 단단하고 아름다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녀의 결단 그리고 그의 신뢰가 만나 삼성의 첫걸음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들의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신뢰로 맺어진 약속이었습니다. 그 약속 하나로 두 사람은 세상의 모든 반대를 이겨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그 결혼 이후 찾아온 가난과 시련의 나날들 그리고 두 사람이 어떻게 그 시간을 버텨냈는지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가난 속에서도 빛난 두 사람의 첫걸음. 이 한 문장은 젊은 시절 이병철과 박두을 여사의 삶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결혼 직후 두 사람은 대구의 낡은 방 한 칸을 얻어 살았습니다. 방 한쪽에는 쌀자루 몇 포대, 다른 한쪽에는 장부와 낡은 책상 하나. 그곳이 바로 훗날 삼성의 뿌리가 되는 삼성상회 산싱상회의 시작이었습니다. 새벽이면 시장으로 나가 물건을 사고 낮에는 직접 납품하고 밤에는 장부를 정리했습니다. 둘 여사는 남편 옆에서 돈을 세고 영수증을 붙이고 거래처에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현실은 혹독했습니다. 물건값을 떼이는 일은 다반사였고 비가 오면 천장에서 물이 새어 장부가 젖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단 한 번도 서로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루 한 끼를 먹는 날이 이어져도 그 밥 한 그릇을 나누며 웃었습니다. 그 시절을 회상하며 박두을 여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이 없다고 불행한 게 아니에요. 믿을 사람이 옆에 없을 때가 진짜 불행이에요. 가끔은 하루 종일 일하고도 목욕탕 갈 돈이 없었습니다. 이병철은 어느 날 목욕탕 주인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은 내일 드리겠습니다. 그 순간 자존심이 무너지는 듯 했지만 그 부끄러움이 훗날 그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그날 밤 장부 한 켠에 이렇게 적었다고 합니다. 오늘의 수치, 내일의 자산이 되리라. 그 문장이 훗날 삼성의 정신이 됩니다. 신용은 기업의 생명이다. 그가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가난 속에서 신용의 무게를 직접 느꼈기 때문이었습니다. 박두을 여사는 그런 남편의 곁을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었습니다. 돈이 없을 때도, 잠을 못 잘 때도 그녀는 늘 조용히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이 또한 지나갈 거예요. 이병철은 그 시절을 회상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의 아내가 없었다면 지금의 삼성도 없었을 것이다. 그들의 젊은 날은 비록 초라했지만 그 안에는 함께 견디는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 사랑이 훗날 수천 명의 직원을 이끄는 삼성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그 가난의 끝에서 피어난 한 장면, 한 여인의 한복 한 벌,
이 남긴 기적 같은 순간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낡은 한복이 만든 기적의 시작. 이 짧은 문장은 젊은 부부가 견뎌낸 그 고난의 세월을 완벽히 요약합니다. 삼성상회를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병철과 박두월 부부는 벼랑 끝에 몰렸습니다. 물건은 팔리지 않았고 거래처는 대금을 미루었습니다. 밤이면 계산대를 바라보며 한숨이 섞인 침묵이 길어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집안의 돈이 완전히 바닥났습니다. 그날 저녁 박두월 여사는 조용히 장롱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결혼할 때 친정에서 받아온 한 벌의 한복이 있었습니다. 아직 한 번도 입지 못한 그녀에게는 유일한 값진 옷이었습니다. 이거라도 내다 팔아야겠어요. 그녀는 낡은 보자기에 한복을 싸들고 대구의 헌옷점으로 향했습니다. 눈 내리는 거리, 바람은 차가웠지만 걸음은 단단했습니다. 헌옷점 주인은 말했습니다. 이건 오래돼서 값이 별로 안 나올 겁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지금은 이게 가장 소중한 돈이에요. 그날 그녀가 손에 쥔 돈은 단 3원 50전, 지금 가치로는 겨우 밥 한 끼 값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돈으로 이병철은 다시 밀가루를 사고 그 밀가루로 만든 국수와 건어물을 들고 시장으로 나갔습니다. 그날의 거래가 바로 삼성상회가 다시 일어서는 첫 매출이 되었습니다. 그 뒤로도 두울 여사는 수차례 헌옷점을 오갔습니다. 저고리, 허리띠, 비단띠, 결국에는 결혼식 때 어머니에게 받은 자개놀이개까지 내놓았습니다. 그녀는 나중에 회고록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그 한복이 우리 집의 첫 투자금이라고 믿었어요. 그때의 결심이 오늘의 삼성을 만들었습니다. 이병철은 훗날 그 이야기를 들려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벌의 낡은 옷이 한 나라의 산업을 살렸다. 이 일화는 단지 감동적인 부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포기하지 않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무너질 듯한 현실 속에서도 믿음을 선택한 한 여인의 용기. 그 용기가 이병철을 다시 일으켜 세웠고 그 믿음이 훗날 신용은 기업의 생명이다라는 철학으로 이어졌습니다. 그 한복은 사라졌지만 그 한복에 담긴 정신은 지금도 삼성의 심장 속에 남아 있습니다. 이병철은 생전에 자주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업이란 결국 마음을 파는 일이다. 돈이 아니라 신뢰를 쌓는 사람만이 남는다. 그리고 그 신뢰의 시작은 바로 그날 대구의 헌옷점에서 낡은 한복을 내놓은 한 여인의 손끝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이라면 가장 소중한 물건 하나를 사랑하는 사람의 꿈을 위해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다음 이야기에서는 그들의 가난한 나날 속에서도 서로를 지탱해준 상징적인 물건, 단 하나의 밥그릇에 담긴 부부의 약속을 이야기하겠습니다. 한 그릇의 밥에 담긴 사랑과 약속. 이 한 문장은 가난 속에서도 서로를 지탱했던 이병철과 박두월 부부의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결혼 초 두 사람의 집에는 제대로 된 식기조차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들은 불편하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집에 밥그릇이 단 하나뿐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녁이 되면 박두월 여사가 밥을 지어 그 한 그릇에 담았습니다. 당신 먼저 드세요. 아니요, 여보가 먼저 하세요. 그렇게 매일 밥 한 그릇을 주고받는 일상이 이어졌습니다. 이병철은 그 시절을 떠올리며 훗날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우린 밥그릇 하나를 사이에 두고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다. 그것이 우리의 첫 번째 약속이었다. 가난은 두 사람을 시험했습니다. 때로는 먹을 쌀이 부족해 죽으로 끼인 이를 때웠습니다. 어느 날 박두월 여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밥이 얇아요. 대신 웃음은 2배로 채워 넣었어요. 그녀의 그 말 한마디에 이병철은 깊은 숨을 내쉬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부부는 돈에서 오는 게 아니라 서로를 향한 믿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그들은 밥그릇을 나누며 하루하루를 견뎠습니다. 비가 새는 지붕 밑에서도 겨울 찬바람이 스며드는 방에서도 그 한 그릇을 함께 했습니다. 그단 하나의 밥그릇은 단순한 식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희망의 상징이자 결심의 증거였습니다.
언젠가 꼭 이 밥그릇을 금그릇처럼 귀하게 만들겠다는 가난한 부부의 조용한 다짐이었습니다. 이병철은 훗날 젊은 직원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사랑도 사업도 결국은 신뢰의 밥그릇 하나에서 시작한다. 그는 아무리 큰 기업을 세워도 그 시절의 그 한 그릇을 잊지 않았습니다. 삼성의 수많은 원칙 중 하나, 작은 것도 소중히 여기라는 정신은 바로 이 밥그릇에서 태어났습니다. 두 사람이 나눴던 그 따뜻한 밥 한 그릇이 오늘날 수많은 가정과 일터의 밥상이 된 셈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병철이 남긴 그 밥그릇은 호암미술관 한켠에 보관되어 있다고 전해집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값진 도자기입니다. 돈으로 살 수 없고 사랑과 신뢰로만 채워질 수 있는 그릇이니까요. 당신이라면 사랑하는 사람과 나눠야 한다면 무엇을 나누겠습니까? 따뜻한 밥 한 그릇일까요? 아니면 함께 견디는 마음일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그 한 그릇의 약속이 어떻게 기업 경영의 철학으로 이어졌는지, 이병철이 직접 밝힌 사람을 보는 눈의 비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을 꿰뚫어 보는 이병철의 눈. 이 문장은 그의 인생을 그리고 삼성의 성공 철학을 상징하는 말이었습니다. 포함 이병철 회장은 젊은 시절부터 사람을 볼 때 학력이나 외모보다 얼굴과 말투, 눈빛을 먼저 보았습니다. 그는 늘 말했습니다. 얼굴은 그 사람의 인생이 써내려간 이력서다. 이병철은 사람을 뽑을 때 단 한 가지를 봤습니다. 그 사람의 표정에 진심이 있는가? 그는 회상했습니다. 기술은 가르칠 수 있지만 마음은 가르칠 수 없다. 초창기 삼성 상회 시절 그는 상인을 고용할 때 돈을 다루는 손보다 눈빛을 먼저 봤습니다. 거짓없이 거래하는 사람의 눈에는 흔들림이 없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사람 보는 법은 단순하지만 치밀했습니다. 면접에서 말을 잘하는 사람보다 짧게 대답해도 눈을 피하지 않는 사람을 더 높이 평가했습니다. 이병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입보다 눈으로 말하는 사람을 믿는다. 그의 관찰력은 놀라웠습니다. 한 번은 한 직원이 거래 계약서에 사소한 숫자를 틀렸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이병철은 즉시 그 직원의 표정을 눈여겨보았습니다. 그 직원은 땀을 닦으며 미소로 숨기려 했지만 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실수는 괜찮지만 감추는 습관은 절대 안 된다. 그날 이후 삼성에는 정직보고의 원칙이 생겼습니다. 그가 사람을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본 것은 얼마나 똑똑한가가 아니라 얼마나 따뜻한가였습니다. 이병철은 냉정한 머리보다 따뜻한 가슴이 사람을 움직인다고 말했습니다. 그에게 인재란 머리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으로 책임지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병철의 이런 시선은 그의 아내 박두월 여사에게서 비롯된 것이기도 합니다. 그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사람을 판단할 때 아내에게 배웠다. 아내는 사람의 겉모습이 아니라 속의 마음을 본다. 그는 부부가 가난하던 시절을 떠올리며 아내의 눈빛에서 나는 신뢰의 가치를 배웠다고 말했습니다. 그때부터 이병철에게 사람을 꿰뚫어 보는 눈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의 이런 철학은 훗날 삼성의 인사 원칙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인재 제일 인사이디, 사람은 모든 것의 시작이다. 그는 늘 말했습니다. 돈보다 사람이 먼저다. 올바른 사람 위에 세운 기업만이 100년을 간다. 이병철은 자신이 키운 수많은 경영자들에게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사람을 볼 때 먼저 그가 약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라. 이 한마디는 삼성의 인재 경영을 넘어 오늘날까지 한국 기업 문화의 근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끝내 확신했습니다. 회사는 기계로 움직이지 않는다. 사람으로 움직인다. 그리고 그 사람을 알아보는 눈이 기업의 흥망을 결정한다. 그의 그 눈이 있었기에 삼성은 수많은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눈빛 하나로 사람을 믿고 그 믿음으로 회사를 세웠던 이병철의 시선,
그것이 바로 삼성의 가장 강력한 자산이었습니다. 당신이라면 사람을 볼 때 무엇을 먼저 보시겠습니까? 그의 말일까요? 아니면 그의 눈빛일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그 사람을 꿰뚫어 보는 눈으로 이병철이 어떻게 이상적인 동반자와 인재를 구별했는지 그의 실제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진짜 인재와 가짜 인재를 구별하는 법. 이병철 회장은 평생 동안 수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는 단 한 번도 사람을 스펙으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사람을 볼 때 가장 먼저 본 것은 단 하나, 마음의 온도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식은 배울 수 있지만 마음의 품격은 타고난다. 그가 말하는 진짜 인재란 머리가 좋은 사람이 아니라 어려울 때에도 바른 선택을 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삼성 상회 시절 어느 날 신입 직원이 거래 대금을 잘못 계산했습니다. 당시 회사에는 돈이 한 푼이라도 귀한 시기였죠. 이병철은 그 사실을 알아채고 직원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건 실수인가? 아니면 숨기고 싶은 일인가? 직원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만 곧 눈을 마주치며 고백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병철은 잠시 침묵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다. 너는 합격이다. 그날 이후 그는 사내 게시판에 정직한 사람은 실수해도 다시 일어선다라는 문구를 걸었습니다. 이 단순한 한 줄이 훗날 삼성의 인사 철학이 됩니다. 그는 진짜 인재를 구별하는 세 가지 기준을 두었습니다. 첫째, 작은 약속을 지키는가. 둘째, 불이익이 있어도 정직한가. 셋째, 남의 공을 인정할 줄 아는가.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지키지 못하면은 그는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가짜 인재로 분류했습니다. 머리로 일하는 사람은 많지만 마음으로 책임지는 사람은 드물다. 그의 이 말은 지금도 삼성 인재개발원에서 인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외모나 화려한 언변에 속지 않았습니다. 말이 화려한 사람보다 조용히 일하는 사람을 믿는다. 그는 목소리보다 눈빛을, 행동보다 일관성을 보았습니다. 한 번은 서울 본사 면접 자리에서 지원자 한 명이 긴장된 목소리로 자신을 어필했습니다. 저는 성실하게 뭐든 해내는 사람입니다. 그때 이병철은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성실한 사람은 저는 성실합니다 라고 말하지 않아요. 주변에서 그렇게 말해줄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이죠. 이 한마디에 면접장은 조용해졌습니다. 그 말이야말로 그가 평생 강조한 겸손한 인재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는 항상 말했습니다. 인재는 찾는 것이 아니라 키우는 것이다. 그래서 삼성은 실수한 직원에게도 두 번째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 기회 속에서 수많은 리더가 자라났습니다. 이병철이 말하는 가짜 인재는 따로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능력 있어 보이지만은 속으로는 이익만 계산하는 사람. 그는 그런 사람을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자신의 성공만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남을 이끌 수 없다. 그가 직접 적은 노트 한 구절이 남아 있습니다. 진짜 인재는 빛나는 별이 아니다. 어두운 밤 남을 비추는 등불이다. 이 말은 삼성의 수많은 간부들에게 전해졌고 오늘날까지 사내 강연에서 인용되고 있습니다. 그는 늘 직원들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빛나고 싶은가? 아니면 누군가를 비추고 싶은가? 이 질문에 진심으로 답할 수 있는 사람이 그에게는 진짜 인재였습니다. 당신이라면 이 두 가지 중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병철이 실제로 만나 함께 성장시킨 운명을 바꾼 인연, 그가 평생 믿고 함께 걸었던 한 인재의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운명을 바꾼 인연, 함께 걷는 사람의 가치. 이병철 회장은 평생 동안 수많은 인재를 만났지만 그 중에서도 평생을 함께한 단 한 사람의 인연이 있었습니다. 그 인연이야말로 그의 삶을 바꾸고 삼성을 움직이게 만든 진짜 동반자였습니다. 그는 종종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운명은 혼자 걷는 길이 아니라 함께 걷는 사람에게 결정된다. 삼성 상회를 세운 초기 그는 자본도 인맥도 거의 없었습니다.
거래는 번번이 실패했고 외상값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곁을 지켜준 이는 다름 아닌 박두월 여사였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밤새 장부를 정리할 때 옆에서 등불을 들고 있었습니다. 여보, 글씨가 잘 안 보이잖아요. 불 좀 가까이 할게요. 그 평범한 한마디가 이병철에게는 세상의 어떤 위로보다도 깊게 다가왔습니다. 이병철은 훗날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그 한 줄기 불빛 덕분에 나는 길을 잃지 않았다. 그녀는 단순히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사업의 공동 창업자이자 그의 마음을 붙잡아준 정신적 파트너였습니다. 이병철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 할 때마다 박두월 여사는 언제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옳다고 믿는다면 나는 그 길을 함께 가겠습니다. 삼성의 첫 공장, 수원 방직 공장을 세울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변에서는 모두가 반대했습니다. 이 시국에 공장이라니 무모하오. 하지만 그녀는 조용히 남편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가난할 때도 포기하지 않았잖아요. 이번에도 우리답게 해요. 그 말 한마디가 결국 수원 방직 공장의 기공으로 이어졌고 그곳이 훗날 삼성전자와 삼성물산의 모태가 되었습니다. 이병철은 후에 회고록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사업을 세웠지만 아내는 나를 세웠다. 그에게 동반자의 가치는 단순히 가정의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곁에서 함께 넘어지고 함께 일어나는 사람의 의미였습니다. 진정한 동반자는 잘 될 때가 아니라 힘들 때 곁에 있는 사람이다. 그의 이 말은 삼성의 모든 임직원들에게 협력과 신뢰의 본질을 일깨우는 가르침이 되었습니다. 그 후로 이병철은 인재를 뽑을 때마다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혼자 이기고 싶은가? 아니면 함께 성장하고 싶은가? 이 질문은 단순한 인사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철학 그 자체였습니다. 그에게 함께 걷는 사람은 곧 기업의 영혼이었고 그 영혼이 모여 오늘의 삼성을 만들었습니다. 박두월 여사와의 인연은 결국 이병철에게 사람 중심의 경영이라는 불변의 철학을 남겼습니다. 그 철학이 훗날 인재제일이라는 네 글자로 정리되었죠. 그는 생애 마지막까지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삼성은 기술로 성장했지만 사람으로 유지된다. 기술은 바뀌지만 사람의 믿음은 영원하다. 그리고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내 인생의 가장 큰 행운은 옆에 함께 걸어준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다. 당신이라면 당신의 인생을 함께 걸을 사람은 누구입니까? 당신 옆의 그 한 사람, 혹시 지금도 당신의 등을 비추고 있지 않나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병철이 그런 동반자 정신을 어떻게 삼성의 조직 문화로 발전시켰는지 그의 사람 중심 경영이 만들어낸 구체적 사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성장하는 조직, 사람 중심의 경영 철학. 이병철 회장이 평생 강조했던 말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회사는 사람으로 세워지고 사람으로 무너진다. 그는 경영자가 되기 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사업이란 결국 제품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다루는 일이라는 것을. 삼성 상해 시절 그는 직원 수가 10명도 되지 않았지만 매일 아침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을 확인했습니다. 어제보다 오늘 얼굴이 조금 어둡네. 무슨 일 있나? 그 한마디가 직원들에게는 월급보다 더 큰 힘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병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회사를 위해 일하는 게 아니다. 회사가 사람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 그의 이 철학은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사람을 중심으로 한 조직이야말로 가장 강하고 오래가는 기업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회사 내에서 가족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직원들을 삼성 가족이라 부르고 그 가족들이 일하면서도 따뜻함을 느끼게 하려 했습니다. 1950년대 회사의 매출은 아직 미약했지만 그는 직원들을 위한 식당과 기숙사, 의료지원 제도를 가장 먼저 만들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물었습니다. 회장이 왜 이런 데 돈을 쓰십니까? 그는 단호히 답했습니다. 사람이 편해야 회사가 산다. 그 말은 훗날 삼성의 경영 원칙 1조가 됩니다. 인간 존중, 사람 우선. 그는 또 이런 말을 자주 했습니다.
기계는 기름으로 움직이지만 사람은 인정으로 움직인다. 그래서 그는 아무리 바빠도 직원의 결혼식이나 장례식에는 직접 참석했습니다. 그런 회장이었다 보니 직원들은 호암이 왔다는 말 한마디에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병철은 늘 함께 성장하는 조직을 꿈꿨습니다. 그는 단순히 명령하는 리더가 아니라 직원들과 같은 식당에서 밥을 먹고 같은 숙소에서 잠을 잤습니다. 심지어 그는 말단 직원에게도 직접 의견을 물었습니다. 너는 현장에서 일해보니 어떤가? 그 질문 하나로 사람들은 스스로 회사를 내 일터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가 생각한 이상적인 조직이란 한 사람이 이기면 모두가 기뻐하는 것. 그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누군가가 잘 되면 부러워하지 말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을 곁에 두어라. 그는 또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조직은 실력이 아니라 온기로 유지된다. 그래서 삼성의 회의에는 항상 칭찬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직원 한 명이 동료를 추천하면 이병철은 직접 사인을 해서 감사장을 건넸습니다. 그 따뜻한 문화는 지금까지 삼성의 전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는 철저한 경영인이었지만 결국 사람의 마음을 아는 경영자였습니다. 그는 마지막까지 강조했습니다. 사람이 먼저다. 기술은 사람의 손끝에서 태어난다. 이병철의 경영 철학은 단순한 문장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난과 신뢰 그리고 사람 사이의 진심에서 만들어진 한 인간의 인생 결론이었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조직 속에 있나요? 그곳은 당신을 성장시키고 있습니까? 아니면 소모시키고 있습니까? 이병철 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짜 조직은 함께 일하면서 서로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든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그의 사람 중심 철학이 실제로 어떤 복을 부르는 사람들의 특징으로 이어졌는지 이병철이 직접 말한 5가지 징표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복을 부르는 사람들의 5가지 징표. 이병철 회장은 생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얼굴에는 그 사람의 마음이 산다. 복을 부르는 사람은 따로 있다. 그가 평생 만난 수많은 사람들 중 삶이 순탄하고 주변을 따뜻하게 만드는 사람들에게는 공통된 5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징표, 눈빛. 그는 말했습니다. 눈은 마음의 창이다. 그 사람의 눈이 흔들리면 그 마음도 흔들린다. 복을 부르는 사람의 눈빛은 맑고 따뜻했습니다. 눈을 마주치면 불안이 사라지고 어딘가 믿음이 느껴졌습니다. 이병철은 면접이나 회의 자리에서 말보다 눈빛을 더 오래 보았습니다. 그는 속으로 이렇게 판단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계산이 아니라 진심으로 말하고 있군. 그 믿음 하나로 그는 수많은 인재를 길러냈습니다. 두 번째 징표, 입과 말투. 그는 항상 직원들에게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복을 부르는 사람은 듣는 사람의 마음을 편하게 만든다. 그들의 말에는 부드러움이 있고 남을 깎아내리지 않으며 감사와 배려가 담겨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한마디를 진심으로 말할 줄 아는 사람. 그 한 문장에 인생의 품격이 담겨 있다고 그는 믿었습니다. 세 번째, 징표, 목소리. 이병철은 사람의 목소리에서 진심을 들었습니다. 목소리가 급한 사람은 마음이 아직 조급한 사람이다. 복을 부르는 사람의 목소리는 조용하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다급하지 않고 부드럽게 이어지며 듣는 이를 안심시키는 울림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런 사람을 좋아했습니다. 천천히 말해도 결국 신뢰를 얻는 사람이 진짜다. 네 번째 징표, 자세와 태도. 그는 걸음걸이와 앉는 자세를 유심히 봤습니다. 허리를 펴고 걷는 사람은 인생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복을 부르는 사람은 자신감이 넘치지만 그 자신감은 교만이 아니라 당당함에서 비롯됩니다. 앉을 때도 상대의 눈높이에 맞춰 앉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병철은 회의에서 항상 직원들과 같은 높이의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의 리더십 철학이었습니다. 겸손한 위엄. 다섯 번째 징표, 웃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웃음은 마음의 온도다. 미소를 잃은 사람은 이미 복을 잃은 사람이다. 복을 부르는 사람은 상황이 어려워도 웃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웃는 게 아니라 타인을 배려하는 따뜻한 미소를 지을 줄 알았습니다. 박두월 여사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업이 힘들 때조차 늘 미소를 잃지 않았고 그 미소 하나로 이병철의 하루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이병철은 말했습니다. 복은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는다. 복은 사람이 만들어낸다. 그가 말한 5가지 징표는 결국 복을 부르는 마음의 습관이었습니다. 그는 항상 직원들에게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주위 사람을 편하게 한다. 그 편안함이 결국 자신에게 돌아온다. 이 5가지 징표는 지금의 시대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눈빛, 말투, 목소리, 자세, 그리고 미소, 그 하나하나가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복의 문이 됩니다. 지금 당신의 얼굴에는 어떤 복이 머물고 있습니까? 당신의 눈빛은 사람을 안심시키고 있나요? 당신의 말 한마디는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있나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5가지 징표를 바탕으로 이병철 회장이 직접 전한 복을 부르는 마음가짐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복을 부르는 마음가짐과 하루의 습관. 이병철 회장은 말했습니다. 복은 운이 아니라 습관이다. 하루의 마음가짐이 인생의 방향을 정한다. 그는 젊은 시절부터 철저히 자신을 단련했습니다. 아침에는 감사를, 밤에는 반성을 습관으로 삼았습니다. 그의 하루는 언제나 이 2문장으로 시작하고 끝났습니다. 아침이면 책상 앞에서 오늘 하루도 사람에게 진심을 다하자라고 되뇌었고 밤이면 거울 앞에 서서 오늘 내가 상처 준 사람은 없었는가를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복은 내가 남에게 준 평안이 내게 돌아오는 것. 삼성 상회 시절 그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시장에 나가기 전 종이 한 장에 오늘 해야 할 일을 적었습니다. 마지막 줄에는 항상 이렇게 썼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시작하라. 그 단순한 문장이 그의 인생을 지탱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복을 부르는 마음가짐을 5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첫째, 감사하는 마음. 그는 말했습니다.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행복할 수 없다. 힘든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일에서도 다시 일어선다고 믿었습니다. 둘째, 남의 입장에서 생각하기.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늘 불평 속에 산다. 남의 자리에서 보면 세상은 훨씬 넓다. 이병철은 회의 때마다 직원들에게 상대의 입장으로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라고 강조했습니다. 셋째, 말을 곱게 쓰는 습관. 말은 씨앗이다. 좋은 말을 뿌리면 좋은 인연이 자란다. 그는 사내에서 비난과 험담을 절대 금지했습니다. 부정적인 말은 회사를 병들게 한다. 그 한마디로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넷째, 조용한 미소의 습관. 웃음은 타인에게 주는 가장 쉬운 선물이다. 그는 늘 직원들에게 웃으며 인사했고 그 미소 하나가 하루의 시작을 바꾼다고 믿었습니다. 5째, 겸손함.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겸손은 자신을 낮추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다. 성공한 후에도 그는 늘 허리를 굽혀 인사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인사 하나에 존경을 느꼈습니다. 이 5가지 마음가짐이 이병철 회장이 말한 복을 부르는 하루의 습관이었습니다. 그는 항상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성공보다 더 큰 복은 오늘 하루를 진심으로 살아냈다는 확신이다. 그에게 복이란 부나 명예가 아니라 사람에게 신뢰를 주는 마음이었습니다. 그 마음이야말로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자 삼성을 세운 정신의 뿌리였습니다. 이병철은 생의 말년에 남긴 짧은 유언 속에서도 이 습관을 잊지 않았습니다. 감사로 시작하고 겸손으로 마쳐라. 그 하루가 모여 인생의 복이 된다. 오늘 우리의 하루는 어떻습니까? 감사로 시작했나요? 불평으로 시작했나요? 그가 말한 복을 부르는 습관은 결국 우리 모두가 지금 이 순간부터
실천할 수 있는 일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병철이 남긴 마지막 교훈, 복보다 더 큰 가치, 사람의 진심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복보다 큰 가치, 사람의 진심으로 남다. 이병철 회장이 말년에 남긴 마지막 메시지는 단순했습니다. 성공보다 중요한 것은 진심이다. 그는 평생 수많은 부와 명예를 얻었지만 정작 자신이 가장 자랑스럽게 여긴 것은 사람들의 신뢰였습니다. 그에게 진심이란 단순히 따뜻한 말이 아니라 삶을 대하는 태도,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병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은 잃어도 다시 벌 수 있다. 하지만 한 번 잃은 진심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그는 젊은 시절 거래처 한 곳에서 큰 손실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상대 회사의 실수로 손해를 입었지만 그는 끝내 책임을 묻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는 손해를 보지만 진심으로 대해주면 다음엔 그들이 돌아올 것이다. 결국 그 거래처는 1년 뒤 삼성의 가장 큰 협력사가 되었습니다. 이 일화는 그의 경영 철학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에게 복보다 큰 가치란 바로 진심으로 대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이병철은 생전에 수없이 강조했습니다. 진심은 언젠가 반드시 돌아온다. 그는 단기적인 이익보다 사람과의 신뢰를 더 중시했습니다. 그래서 삼성은 어느 순간부터 신용, 제일신용 D라는 구호를 내걸었습니다. 그는 직원들에게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사람을 대할 때 이익을 먼저 계산하지 마라. 그 계산이 커질수록 마음은 작아진다. 그는 진심이 결국 기업의 운명을 바꾼다고 믿었습니다. 진심이 담긴 기업은 위기를 견디지만 계산으로 움직이는 기업은 언젠가 무너진다. 이병철에게 있어 진심은 복을 부르는 씨앗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부를 사회에 돌려주며 그 철학을 실천했습니다. 호암재단, 삼성문화재단, 삼성생명공익재단 등 수많은 사회공헌 사업이 바로 그 진심의 연장이었습니다. 그가 설립 당시 직접 남긴 문구는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기업은 이익을 위해 존재하지만 그 이익의 목적은 사람에게 있다. 그는 생애 마지막 순간에도 직원들에게 당부했습니다. 삼성은 기술로 성장했지만 앞으로는 마음으로 존경받는 기업이 되어야 한다. 그의 장례식 날 수많은 직원들이 손에 흰 국화 한 송이를 들고 울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같은 말을 했습니다. 회장님은 우리에게 돈보다 마음을 남겨주셨다. 그의 삶은 결국 복보다 큰 가치로 남았습니다. 그가 남긴 진심은 지금도 삼성이라는 이름 속에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살아 있습니다. 이병철 회장이 남긴 마지막 말 중 하나는 이렇습니다. 진심으로 산 사람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리고 그 말처럼 그의 삶은 여전히 우리에게 복보다 큰 울림으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 당신의 삶에도 묻습니다. 당신이 남기고 싶은 건 복일까요? 아니면 진심일까요? 마지막 이야기에서는 그의 일생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삶의 진정한 성공, 이병철이 말한 인생의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이병철이 남긴 마지막 교훈, 진짜 성공의 의미. 그가 평생 쫓았던 것은 돈도 권력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인생 마지막 순간에 남은 것은 오직 하나, 사람의 마음이었습니다. 병상에 누워있던 그는 어느 날 조용히 말했습니다. 성공이란 남이 나를 부러워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남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다. 그의 마지막 날 곁에는 가족과 몇몇 임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눈을 감기 전 짧지만 묵직한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사람은 떠나도 정신은 남는다. 내가 지켜온 정신을 잊지 말아라. 그의 진짜 성공의 의미는 화려한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성공이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다. 내가 매일 진심으로 일했다면 그 자체가 성공이다. 그는 젊은 시절부터 늘 자신에게 다짐했습니다. 하루를 속이지 말자. 그 단 한 문장이 평생을 지탱한 좌우명이었습니다. 삼성이 거대한 기업이 된 지금도 그 한 문장은 여전히 본관 벽면에 새겨져 있습니다. 이병철은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사업이란
결국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일이어야 한다. 행복하게 하지 못하는 일은 성공이라 부를 수 없다. 그는 말년에 호암자서전을 집필하며 삶을 정리하듯 이런 문장을 남겼습니다. 나는 성공한 기업가로 기억되기보다 사람의 마음을 이해한 경영인으로 남고 싶다. 그가 남긴 이 문장은 삼성을 넘어 수많은 한국인의 마음속에 남았습니다. 그는 떠나기 전날 밤 가까운 비서에게 이런 당부를 했다고 합니다. 삼성은 이제 충분히 컸다. 그러나 크기보다 중요한 것은 깊이다. 그는 크기보다 깊이를, 성공보다 의미를, 결과보다 마음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장례식 날 수많은 직원들이 회사 앞을 가득 메웠습니다. 그들은 말했습니다. Cash she talk and 회장님은 돈으로 우리를 이끈 게 아니라 마음으로 우리를 이끌었다. 그의 이름은 사라졌지만 그의 정신은 지금도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난 지 수십 년이 지났지만 삼성의 경영 원칙, 인재 제일, 신용 제일, 서비스 제일은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호암이 남긴 마지막 유산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는 듯합니다. 당신에게 성공이란 무엇인가? 이병철 회장이 남긴 마지막 교훈은 결국 한 문장으로 귀결됩니다. 성공이란 사람의 마음에 남는 것이다. 그는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말은 지금도 우리 마음속에서 살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보다 크고 돈보다 깊은 진짜 성공의 의미였습니다.